요즘 세상 정말 복잡하죠? 미래를 예측하기가 너무 어려운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마르코 파피치의 지정학적 알파라는 책에 그 해답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책이 제시하는 아주 강력한 프레임워크, 지금부터 같이 한번 파헤쳐 보시죠. 자, 시간을 거슬러 2010년 5월 32일로 가보겠습니다. 한 헤지펀드 사무실에 전화벨이 아주 급하게 울려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충격적인 소식. 독일 대통령이 방금 사임했습니다. 우리 전부 다 팔아야 돼요. 이제 끝났어요. 유럽 경제의 심장인 독일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시장은 그야말로 패닉에 빠졌죠. 그런데 말이죠. 이 소식을 들은 지정학 전문가 마르코 파피치의 반응이 정말 뜻밖이었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 사람이 누군데요? 라고 되물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진짜 궁금해지죠? 모두가 세상이 끝날 것처럼 말하는 이 엄청난 뉴스에 왜 이 전문가는 이렇게 태어날 수 있었을까요? 대체 뭘 알고 있었던 걸까요? 바로 이 지점, 이 상식을 거스르는 듯한 한마디에 미래를 꿰뚫어보는 아주 강력한 분석 방법의 핵심이 숨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의 책 지정학적 알파의 아이디어를 빌려서 그 비밀을 하나씩 풀어가 보겠습니다. 파피치가 왜 그렇게 반응했는지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얼마나 극적으로 변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투자자들이나 정책 결정자들이 기억하던 그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했던 시대는 이제 완전히 끝났다는 거죠. 한때 골디락스 시대라고 불렸던 시절이 있었어요. 1985년부터 2008년까지 약 25년 동안이었죠. 그때는 미국의 막강한 힘 아래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정치가 오히려 투자의 순풍 역할을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돈 벌기도 좋았던 시절이었죠. 하지만 그 안정기는 끝났습니다. 미국의 힘이 예전 같지 않으면서 세계는 여러 강대국들이 서로 경쟁하는 훨씬 더 복잡한 다극체제로 바뀌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결과 지정학적 분쟁과 변동성은 눈에 띄게 증가했죠.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를 시작으로 유로존 위기, 브렉시트,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에 이르기까지 이 굵직한 사건들은 과거의 안정된 패러다임이 완전히 끝났음을 알리는 충격파와도 같았습니다. 이 책에서는 지금의 상황을 오지의 마법사에 빗대어 더 이상 캔자스가 아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알던 익숙한 집은 사라졌고 이 낯설고 새로운 세상에서는 예전에 쓰던 낡은 규칙이나 분석 도구들이 더는 먹히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파피치는 이런 낡은 사고방식에 갇힌 사람들을 뉴턴주의 투자자라고 불러요. 마치 세상이 뉴턴의 물리법칙처럼 정해진 공식대로만 움직인다고 믿는 거죠. 물론 안정적인 시기에는 그게 통했지만 지금처럼 정치와 경제의 근본적인 법칙 자체가 흔들리는 시대에는 이런 접근법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세 가지 약점을 지적하는데요. 첫째, 모든 걸 숫자로만 분석하려는 계량 집착. 둘째, 복잡한 인간 사회를 이해하는 정치 분석가보다 딱딱한 엔지니어를 선호하는 경향.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부의 역할을 애써 무시하려는 이념적인 편견. 이 세 가지가 바로 낡은 도구가 계속 실패하는 이유입니다. 자, 그럼 낡은 지도가 쓸모없어진 이 새로운 세상에서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길을 찾아야 할까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마르코 파피치가 제시하는 새로운 프레임워크의 핵심, 지금 바로 소개해드립니다. 아주 단순하지만 굉장히 강력한 두 가지 개념의 구별에서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그의 해법은 놀랍도록 간단합니다. 정치 지도자의 선호와 그가 마주한 제약을 철저하게 구분하는 겁니다. 선호는 뭐냐? 그들이 하고 싶다고 말하는 것들, 예를 들면 연설이나 선거 공약 같은 것들이죠. 반면에 제약은 그들이 실제로 할 수 있는 것의 한계, 그러니까 경제 현실이나 정치적 반대 같은 거대한 벽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딱 하나의 규칙이 나옵니다. 이것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선호는 바꿀 수 있는 선택사항이지만 제약은 바꿀 수 없는 현실이다. 즉, 바람은 언제든 바뀔 수 있지만 벽은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자, 이제 맨 처음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파피치가 왜 그렇게 태어날 수 있었을까요? 간단합니다. 그는 독일 대통령 개인의 선호가 아니라 독일이라는 나라가 처한 거대한 제약을 보고 있었던 겁니다. 독일은 경제적으로 유로를 포기할 수 없는 강력한 제약에 묶여 있었어요. 그러니 대통령 한 명이 사임하는 건 이 거대한 현실의 벽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거죠. 그럼 이 프레임워크, 이걸 우리가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까요? 바로 이 방법을 통해 수많은 정치적 잡음 속에서 진짜 중요한 신호를 찾아내는 겁니다.
예측에서 남들보다 한 발 앞서 나갈 수 있는 거죠. 이걸 바로 지정학적 알파라고 부릅니다. 수많은 말과 약속이라는 잡음 속에서 경제 현실 같은 진짜 신호를 찾아내서 더 나은 예측을 해내는 능력. 이게 바로 이 프레임워크의 최종 목표입니다. 적용하는 방법은 정말 간단한 3단계입니다. 첫째, 지도자가 무슨 말을 하는지 듣습니다. 이게 선호죠. 둘째, 그가 실제로 부딪힐 현실의 벽, 즉 제약이 뭔지 파악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의 말이 아니라 그가 처한 현실의 제약에 기반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바로 군주를 연구하지 말고 그의 제약을 연구하라. 중요한 건 지도자의 의지나 인물이 아니라 그를 둘러싸고 옴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현실의 벽이니까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다음에 정치인의 화려한 약속이나 신문의 무서운 헤드라인을 보셨을 때 여러분은 그들의 말, 즉 선호에 집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들을 묶고 있는 냉정한 현실, 제약에 집중하시겠습니까? 이 새로운 관점이 아마 세상을 전혀 다르게 보게 만들 겁니다.